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분기별로 올라오는 사업 보고서는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참고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신뢰성이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앞서 이런 사업 보고서를 아예 읽지를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우리가 매 분기 실적 보고서라고 하는 사업 보고서의 행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투자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보고서는 아니지만 최근 분석했죠. APTC가 근래에 주주 공지를 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간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렇게 존경하는 주주님께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이 APTC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APTC 주담과 통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주총을 참여해본 주주라면 다들 느끼겠지만 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몇몇 초창기에 투자한 대주주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는 주주 친화적이기보다는 그 최우영 대표가 우선시되는 그런 이미지가 큰 회사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존경하는 주주님께라고 하면서 A4 분량 5장 정도의 장문의 글을 최근 올린 것을 보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를 달래기 위한 행위 하나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뭔가 시장에서 감지되는 부정적인 최근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회사 내부 분위기가 뭔가 크게 감지되는 것이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TC는 21년 재작년에 배당을 1,200원 결의하였는데 시가 배당률이 약 5.4% 정도로 다른 기업과 비교해봐도 비교적 높은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회사가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던 상황을 배당이라는 결과로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2022년에는 배당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회사의 이익이 나질 않았거나 이익을 모두 투자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배당은 주주권리 제고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APTC도 작년에 배당을 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그 올라온 공지 중에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제 22년 배당을 하지 못한 이유가 부품 재고 자산이 늘어나서 운영 자금 부족이 예상되어 긴급하게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최우영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은 일부 급여도 자진 반납하였고 나머지 직원은 급여가 동결되고 상여도 평소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라는 약간은 변명 비슷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매출이 예전같이 늘어나면 차별화된 높은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약속까지 매우 강한 어떤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품 재고 자산이 늘어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 상황이 21년도 같이 이제 호전되면 높은 배당도 약속하겠다는 의지를 이 주주 그 서한에 그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2018년부터 최근까지의 재고 자산을 제가 좀 그림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 18년 175억의 재고 자산이 22년 615억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22년 한 해의 재고 자산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죠. 약 30억의 자기 주식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처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작년 11월에는 약 220억 상당의 제3자 의결권 있는 전환 우선주를 통해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부품 재고 증가로 인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이렇게 회사는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였다는 논리이고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하면서 배당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품 재고가 늘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부품을 준비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통상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논리상 9월 초까지는 부품 수급이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대란이 와서 부품 수급 기간이 과거 이제 그 뭐 3, 4개월에서 뭐 한 1년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PTC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많이 동원해서 이제 안정적인 부품 수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22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결국 감산을 결정하게 되고 SK 하이닉스 자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주문한 장비 주문을 모두 취소하게 됩니다. 그 최우영 대표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상황이 모든 임직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문제는 부품 수급을 위해 현금을 많이 지출했다는 것이죠. 22년까지 금융부채 없이 현금성 자산을 약 1000억에 가깝게 확보를 하였는데 부품 재고 자산은 쌓이고 현금은 동나는 상황이라 긴급히 외부 자금을 조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이제 원청 업체에 약속된 계약이 취소가 되어 어렵게 마련한 부품들이 재고로 쌓이는 대신 이제 현금성 자원은 급격히 줄어 고갈되어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산 증자와 최근 자기주식 처분을 통해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각장비 제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인들 외에 이 글로벌 3사죠. 이런 회사, 이 글로벌 3사 외에 국내외 신규로 식각장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노력해도 그리고 운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좋아도 사실상 이거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뜻 봐서는 이게 이토록 힘든 일인가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각 장비는 개발도 어렵지만 원청 고객사에서 기계 세팅을 잡는 협업을 오랫동안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개발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APTC가 유일하고 신규 진입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주에게 굉장히 거만한 태도의 말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한 자신감의 표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테니 그냥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해라.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 식각 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는 굉장히 확신에 찬 자신감 있는 그대로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바로 제품이죠. APTC는 현재 그 레오 WH라는 이름의 이제 폴리 에처가 주력 모델인데 그 WH가 바로 최우영 대표의 약자를 따서 이니셜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탈 에처 개발에 이제 성공하였고 현재는 옥사이드 에처를 양산화하기 위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옥사이드 에처 개발에 성공하면 식각 장비의 라인업에 이제 모두 완성이 되어 세계적 반도체 그 애처 장비 회사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품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영업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APTC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한 매출처라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해외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매출처가 해외 기업들까지 확대되어 현재 경기 침체가 지나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니 주주들의 많은 응원을 함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죠. 이제 가장 그 이 핫한 이슈인데
그 대주주 간 갈등입니다. 이제 김남원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한 건 아니지만 주구절절 주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내용은 경쟁 회사를 차렸고 결국 대주주이지만 이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경쟁 회사를 차렸고 이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 김남원 전 대표의 여러 소송 등으로 인해 엄청난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왜곡된 사실을 제기한 것이라면 형사 고소를 해서 분명히 이 결과를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끼쳐 죄송하고 무슨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이 서한을 보고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일의 식각 장비 폴리에처의 완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옥사이드 폴리에처부터 이 메탈 에처, 옥사이드 에처의 완성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 상황과 사뭇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물들을 모두 뛰어넘어 세계적 반도체 장비 회사로 도약한다면은 그야말로 시가총액 1조를 가볍게 넘기는 기업으로 그 위상이 세계적인 장비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거지만 여전히 영업은 잠겨 있고 여기에 더해 SK 하이닉스 쪽 납품도 경기 침체로 인해 설비 투자를 전면 취소하고 있는 이 와중에 회사는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 증자와 함께 자기 주식까지 처분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 기업 가치에 있어서 조금 더 기업 가치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그 최대 주주인 전 대표가 이 김남원 대표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정말 의도지요 망하게 할 작정으로 경쟁 회사를 차렸고 이것도 모자라 각종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을 저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 최우영 대표가 주주들에게 해명을 하는 이 글은 이 회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상당히 변동성이 앞으로 클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선택은 투자자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기술과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준비해야 할 그 어떤 적당한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오늘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잘 보셨습니까?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 회사가 얼마나 주주들을 위해 기업을 열심히 설명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